80년대 조각미남의 원조. 하지만 지금은 망가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40년째 스크린 속에서 우리와 함께 나이를 먹고 있는 대배우. 그의 모든 것을 망라했습니다. 달빛보부의 해외배우 파헤치기 톰 크루즈 편 출발합니다. 톰 크루즈의 유년 시절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뉴욕 출생인 그는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하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톰 크루즈와 누나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했으며 예상할 수 없는 타이밍에 난데없이 크게 화를 내어 언제나 불안감에 떨며 지냈어야 했습니다. 톰 크루즈는 훗날 유년 시절을 회상하며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어린 나이 때부터 아버지를 통해 배웠다고까지도 밝혔죠. 톰 크루즈는 또한 학교 폭력의 희생자이기도 했습니다. 덩치 큰 학생이 자신을 밀치고 괴롭힐 때마다 심장이 두근두근거려 견딜 수가 없었고 식은땀이 온몸에서 났다며 훗날 인터뷰에서 유년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아버지의 직장 문제로 톰 크루즈는 캐나다와 미국을 오가며 8개의 초등학교와 3개의 고등학교를 포함해 학창 시절 무려 13번의 전학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혼을 했고 당시 캐나다에서 머물던 톰 크루즈는 어머니를 따라서 다시 미국 뉴욕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이후 아버지와는 10년을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으며 아버지가 40대 후반의 나이에 암으로 사망했을 당시 임종 때만 가서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안 톰 크루즈는 마지막으로 병원에 가서 얼굴을 보기를 원했는데요. 아버지는 이에 유년 시절 과거에 대해서 그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면 와도 좋다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톰 크루즈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지독하게 외로워 보였고 슬펐다고 말했습니다. 톰 크루즈는 학창 시절 때 난독증을 앓았습니다. 이 난독증으로 인해 중고등학교 때 학업을 따라가기 버거워했으며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학업보다는 운동 쪽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학교 미식축구팀과 레슬링팀에서 활약하던 그는 무릎 부상을 크게 당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스포츠 활동이 힘들어진 그는 다른 쪽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바로 연기 활동이죠. 연극부에서 본격적으로 연기를 시작한 그는 기립박수를 받는 등 이쪽 분야에 큰 소질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혼자 LA로 떠나 본격적으로 여러 영화들의 오디션을 보게 되죠. 이때 그는 오디션을 보러 다니며 낮에는 건물 관리인으로 밤에는 버스보이로 일을 하며 월세와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연기에 소질이 있었던 톰 크루즈는 1981년 끝없는 사랑, 생도의 분노, 아웃사이더와 같은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을 하며 서서히 이름을 알리게 되죠. 처음으로 주연을 맡은 영화는 1983년 위험한 청춘이었습니다. 삼각 팬티를 입고 집안에서 혼자 춤을 추는 장면과 레베카 드 모네이와의 수위 높은 러브씬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국내에는 그리 많이 알려져 있는 영화는 아니지만 이 영화는 당시 제작비의 10배에 가까운 수익을 올리며 그의 성공한 영화로 자리매김합니다. 톰 크루즈가 본격적으로 스타급 배우로서 두각을 나타낸 영화는 1986년 개봉한 탑건입니다. 이 영화가 얼마나 대단했냐 하면 그의 전세계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으며 이 영화가 개봉 후 자원입대가 500% 증가하기도 할 정도로 단순 영화를 넘어서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죠. 당시 미국은 베트남전 패배로 인해 미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애국심에 큰 상처를 입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군 이미지 쇄신을 위해 미군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제작되었으며 CG가 아니라 실제 항공모함과 전투기 그리고 다수의 엘리트 파일럿들과 현역 미국 장병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이런 영화의 주연을 맡아서 열어낸 톰 크루즈는 순식간에 전 세계에 본격적으로 얼굴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영화 내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던 장면이 많은 관객들의 마음을 훔쳤고 그가 타고 다닌 가와사키사의 GPG900R은 판매량이 급등하는 호재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 이후 그가 출연한 다른 작품에서도 오토바이를 타는 장면이 꽤나 많았는데요. 바로 이 영화에 대한 오마주 그리고 탑건에서처럼 오토바이를 타는 그의 모습이 관객들의 마음을 훔쳐주기를 바라는 제작진의 의도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설로 남은 탑건은 31년 만인 2020년 다시 한번 톰 크루즈를 주연으로 해서 후속작이 개봉 예정입니다. 그렇게 탑건의 주연으로 전설의 시작을 알린 톰 크루즈는 이듬해인 1987년 25살의 나이로 6살 연상의 배우 미미 로저스와 결혼을 합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톰 크루즈에게 이후 톰 크루즈의 상징처럼 된 그 종교 사이언톨로지를 전파한 것이 바로 이 미미 로저스였습니다. 사이언톨로지는 인간은 외계인이 유래한 존재라 믿고 과학기술을 통한 정신치료를 교리로 삼고 있는 종교입니다. 이 종교는 톰 크루즈 외에도 꽤 많은 할리우드 스타들이 교인으로 있는데 대표적인 배우로는 존 트라볼타, 엘리자베스 모스, 로라 프레폰 등이 있습니다. 톰 크루즈는 어렸을 때부터 난독증으로 꽤 고생을 했는데요. 부인인 미미 로저스를 통해 사이언톨로지를 접하게 되었고 난독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되면서 이 종교에 빠져들었습니다. 톰 크루즈는 사이언톨로지 의학의 신봉자가 되었고 유명한 에피소드로는 브룩실즈가 산후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하는 것에 대해서 정신질환을 약에 의존해서 극복하려는 것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에피소드가 있죠. 이에 대한 브룩실즈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외계인한테 세계를 구하는 것에나 집중하시고요. 산후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여성들이 본인이 원하는 치료법을 알아서 고르도록 좀 놔두시죠 라고 말이죠. 이 사태는 점점 더 커져서 미국 MBC 방송국에 출연했을 당시 앵커와의 대화에서 꽤나 뜨거운 토론을 연출했습니다. If
antidepressants work for Brooke Shields. Why isn't that okay? I disagree with it. 이렇게 공개적으로 원수 사이가 되어버린 둘은 1년 정도가 지난 후 톰 크루즈가 브룩 실즈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사과를 하며 일단락되었습니다. 브룩 실즈는 당시를 회상하며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느껴졌고 이에 본인도 마음을 풀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언톨로지와 관련해서 톰 크루즈와 마찰이 있었던 사람은 브룩 실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훗날 많은 작품을 함께하게 되는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도 그중 하나였죠. 톰 크루즈가 함께 있던 자리에서 정신질환 약을 처방해줬던 의사 친구 이름을 몇 번 언급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의사가 근무하고 있던 병원 앞에 사이언톨로지 신자들에 의한 피켓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스필버그는 톰 크루즈가 이 의사 친구의 개인정보를 사이언톨로지 교회에 알린 것이 아니냐며 꽤나 노여움을 표했다고 합니다. 톰 크루즈와 미미 로저스는 3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결혼 생활 도중 배우 니콜 키드먼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죠. 둘은 레이싱 영화 폭풍의 질주 오디션장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톰 크루즈는 이미 자리를 잡은 스타 배우였고 니콜 키드먼은 이제 막 배우 커리어를 쌓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날은 상대 여배우 역을 뽑는 오디션 자리였는데요. 이미 주연을 확정지은 톰 크루즈는 그날 심사위원으로서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니콜 키드먼은 당시를 회상하며 초조하게 오디션을 기다리고 있던 차에 톰 크루즈가 포르쉐를 몰고 와서 내리는 걸 보고 어안이 벙벙했다고 합니다. 니콜 키드먼은 너무 긴장해서 원하는 대로 실력 발휘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예상과는 달리 당일 오후 오디션 합격 통보를 받게 되었으며 이렇게 이 둘은 영화에 같이 출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쌓기 위해 되죠. 미미 로저스와 이혼을 한 바로 그 해인 1990년 니콜 키드먼과 톰 크루즈는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때 톰 크루즈의 나이는 28, 니콜 키드먼은 23살이었습니다. 1992년에는 함께 파 앤드 어웨이라는 서부극 영화에도 출연을 하게 되면서 향후 10년간 할리우드의 대표 배우 커플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 시기에 톰 크루즈는 배우로서 대업적을 달성하게 되는데요. 1996년 그가 출연한 영화가 5편 연속으로 미국 내 1억 달러 수익을 찍게 된 것이죠. 이는 그 어떤 배우도 해내지 못한 시네마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5편의 영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잭 니콜슨, 데미 무어와 호흡을 맞췄던 A Few Good Men, 변호사로 열연을 펼친 야망의 함정, 그리고 브래드 피트와 함께 출연하여 뱀파이어보다 더 뱀파이어 같았다는 평가를 들은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장엄한 역사의 서막이었던 첫 번째 미션 임파서블, 그리고 그에게 처음으로 나무주연상을 안겨줬던 제리 맥과이어였습니다. 이렇게 그의 필모그래피가 찬란하게 빛나던 시기, 톰 크루즈와 니콜 키드먼은 2명의 아이를 입양했었는데요. 서로 잦은 영화 촬영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는 아이들을 위해서 서로 2주를 넘게는 떨어져 있지 않는 것으로 룰을 정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서로의 영화 세트장을 방문하는 모습들이 자주 보이곤 했죠. 이 부부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함께 촬영한 영화는 영화계의 거장이자 샤이닝의 감독으로 유명한 스탠리 큐브릭의 유작인 1999년 작품 아이즈 와이드 셧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여러 가지 면에서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일단 촬영이 무려 400일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고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장기간 촬영된 영화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난교 파티가 등장할 정도로 꽤나 선정적인 영화인데요. 톰 크루즈 부부는 이 영화에서 전라로 등장하는 등 꽤나 강렬한 성적 장면을 연기했습니다. 감독이었던 스탠리 큐브릭은 영화의 개봉 직전 심근경색으로 돌연 사망하게 되었고 그의 유작이라는 점과 두 배우의 이름값까지 더해져 전 세계적으로 1억 6천만 달러 이상의 흥행을 거두며 성공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흥행작도 함께 만들어내고 아이들도 키우며 잘 지내는 듯 보였던 이 부부는 결혼생활 10년 만에 이혼을 선언하게 됩니다. 공식 발표에서 이혼의 사유를 각자의 스케줄 때문에 서로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야 했고 이제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정도로 의견 차이가 커졌다는 다소 뭉뚱그린 이유를 말했습니다. 이 세 개의 커플의 이혼을 두고 처음에는 사이언톨로지에 대한 견해가 커진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팽배했지만 얼마 후에는 톰 크루즈의 불륜설에 더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바닐라 스카이라는 영화를 촬영했을 당시 상대 역이었던 페넬로페 크루즈와 바람을 폈다라는 거죠. 니콜 키드만과 이혼한 직후 공식 석상에서 커플로 나타났던 걸 보고 사실은 이혼 전부터 연인 관계였던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있었죠. 하지만 이 둘은 촬영 당시에는 친구 사이였고 최근에야 연인 관계로 지내게 된 것이라며 불륜설을 극구 부인했습니다. 니콜 키드먼은 당시를 회상하며 막 결혼 10주년 파티를 친구들과 즐겁게 보낸 직후였는데 톰 크루즈가 이혼 얘기를 꺼낸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둘은 아이들의 공동 양육권을 가지며 우호적으로 이혼을 마무리했고 이혼하던 해에 개봉한 니콜 키드먼 주연의 디 아더스 제작에 참여했던 톰 크루즈는 공식 석상에서 그녀에 대한 지지를 표했습니다. 톰 크루즈는 이혼 후 페넬로페 크루즈와 공식적인 자리에 여러 번 함께 등장을 했고 아이들과 함께 연휴를 보내는 등 잘 지내는 듯 했으나 결국 3년간의 연애 끝에 이 둘도 이별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2년 지금까지도 명작으로 회자되고 있는
있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개봉합니다. 미래에 범죄를 일으킬 사람들을 미리 찾아내서 범죄자를 막는다는 이 컨셉은 당시 꽤나 신선했고 그의 연기력은 언제나 그랬듯 흡입력 있는 스토리와 더불어 최고의 몰입도를 선사했습니다. 이듬해인 2003년에는 라스트 사무라이가 개봉하죠. 이 영화는 북미에서는 제작 비회수가 안 됐을 정도로 톰 크루즈 영화치고는 반응이 미지근했으나 일본에서 특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북미에서보다도 더 많은 수익이 일본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인 2004년에는 당시 라이징 스타로 부상하고 있던 제이미 폭스 주연의 콜레트럴에서 연기 변신을 꾀합니다. 택시 드라이버를 협박해 함께 다니며 살인을 저지르는 살인청부업자로 악역을 맡았죠. 쓸쓸하고 고독한 은발의 살인자를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2005년 톰 크루즈는 그의 마지막 부인인 케이티 홈즈를 만나게 됩니다. 2005년에 로마에서 둘이 키스하는 모습이 목격된 후 관계를 묻는 언론의 질문에 둘은 연인 관계를 시인했습니다. 케이티 홈즈는 당시 5년간 미국에서 핫했던 청춘 드라마 도슨의 청춘일기의 주연으로서 장래가 창창한 청춘 스타였죠. 둘의 나이 차이는 16살이었고 톰 크루즈를 만났을 시점에 케이티 홈즈는 5년간 배우 크리스 클라인과 꽤나 긴 연애를 마친 직후였습니다. 진지한 관계임을 인정한 2005년 그 유명한 톰 크루즈의 토크쇼 소파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열애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며 다소 출상맞게 행복함을 드러내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죠. 이 장면은 수많은 TV쇼에서 패러디가 되기도 했고 소파에서 뛰다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톰 크루즈의 흑역사가 되었습니다. 2005년에는 이 둘에게 각자 중요한 작품이 개봉한 해였는데요. 톰 크루즈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우주전쟁의 주연을, 케이티 홈즈는 전설의 시작 배트맨 비긴즈의 여주인공을 맡으며 전 세계를 순회하며 함께 서로의 홍보 활동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파리 에펠탑 꼭대기에서 톰 크루즈는 프로포즈를 하게 되고 둘은 약혼을 하게 됩니다. 같은 해 10월 케이티 홈즈는 톰 크루즈의 아이를 가졌다고 선언합니다. 첫 친자 출산 소식에 설렌 톰 크루즈는 아이의 뱃속에서의 성장 과정을 직접 관찰하기 위해 초음파 진단기를 구입했다고 밝혔는데요. 의학계에서는 당시 이 상황에 대해 초음파 진단기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작동되어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2006년 4월 LA에서 딸인 수리가 건강하게 태어났고 재밌게도 한때 원수처럼 싸웠던 브룩실즈의 딸도 같은 날 같은 병원 같은 층에서 태어났습니다. 케이티 홈즈는 톰 크루즈를 따라서 그의 종교인 사이언톨로지의 교인이 되었는데요. 딸의 출산 7개월 후인 2006년 11월 이탈리아 브라치아노 지역에 있는 한 고성에서 사이언톨로지식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렇게 딸 수리를 함께 키우며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케이티 홈즈는 톰 크루즈 모르게 세 곳의 로펌을 고용하여 깜짝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정확한 이혼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가장 강력한 루머로는 톰 크루즈가 딸 수리 양육에 있어서 사이언톨로지식의 교육과 철학을 강조했다는 것에 마찰이 많았다고 합니다. 케이티 홈즈는 톰 크루즈 모르게 몰래 이혼 소송을 준비해왔다고 하는데요. 이는 이혼에 대해서는 사이언톨로지가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방침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이언톨로지의 간섭을 막고자 일부러 관할 지역을 피하기 위해 세 곳의 로펌을 선정했습니다. 이 이혼 사태에 대해서 외동딸 수리의 양육권은 누가 갖게 되는지 세간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결국 이혼 합의서가 공개되었는데 수리는 케이티 홈즈가 키우되 톰 크루즈는 언제든 수리와 영상통화를 할 수 있으며 각종 기념일이나 명절에도 같이 지내는 게 가능하다는 조건이 달리게 되었죠. 이 이혼 합의에는 또 특이한 조항이 몇 개 있는데요. 앞으로 사이언톨로지 이야기와 상대방에 대한 험담도 절대 금지라는 조건이 있으며 이혼 후 5년간 공개 연애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달려있다고 합니다. 이 공개 연애 금지 기간이 끝난 직후 케이티 홈즈는 새 연인과 다니는 모습이 목격됩니다. 바로 톰 크루즈와 함께 공동주연으로 콜레트럴 영화를 찍기도 했던 제이미 폭스였죠. 이후 이 둘은 6년간 할리우드 대표 커플로 연애를 했는데요. 결국은 6년간의 연애 끝에 2019년 이별을 선언했습니다. 톰 크루즈는 스턴트맨을 쓰지 않고 위험한 연기를 직접 다 하는 것으로 명성이 자자한 할리우드의 독보적인 배우죠. 그의 위험천만한 스턴트 연기 중 대표적인 것들만 모아봤습니다. 먼저 이 사진은 합성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두바이의 부르츠 알리파 꼭대기에서 찍은 사진이죠. 미션 임파서블을 촬영할 당시 그는 이 건물에서 뛰어내리고 벽면을 타고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등 모든 액션을 직접 다 소화했습니다. 2015년 작품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에서는 상공 1500m에서 비행기 옆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리는 장면을 직접 연기했으며 미션 임파서블 나이트앤데이와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에서는 직접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추격신을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이때의 톰 크루즈 나이가 무려 57살이었죠. 이 외에도 2017년작 미이라에서 무중력 상태에서 촬영한 비행기 추락신, 그리고 미션 임파서블 2에서 암벽 등반 장면
장면까지 그는 거의 모든 장면을 스턴트맨 없이 촬영했습니다. 특히 이 암벽을 등반할 당시에 촬영 감독이었던 오우삼 감독은 촬영 날까지도 톰 크루즈를 만류했으며 찍을 때는 혹시라도 사고가 날까봐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직접 위험천만한 스턴트를 다 해내다 보니 부상 또한 잦았는데요. 한 건물 옥상에서 다른 건물로 점프를 하는 장면을 찍던 중에 발목뼈가 부러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6개월간 회복을 해야 다시 뛸 수 있을 정도로 큰 부상이었지만 바로 일어나서 그 장면 촬영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원래 대본에는 없었던 장면인데 촬영 당시 톰 크루즈가 감독에게 직접 제의를 해서 들어간 장면입니다. 실제 칼을 눈 0.5cm 앞까지 가도록 와이어를 달아서 찍었으며 자칫 잘못하다가는 안구에 나이프가 닿을 수도 있었던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톰 크루즈는 촬영 때 쓰인 헬기도 직접 조종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31년 만에 후속작인 탑건2의 캐스팅 제의가 들어왔을 때 직접 전투기를 몰게 해주면 캐스팅에 응하겠다라고 대답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80년대부터 40년간 스크린 속에 있어줬던 우리의 톰 크루즈 특집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